자, 과학 강의 오랜만에 찍는데 오늘은 공유결합 배울 거거든요. 저번에 이온결합까지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공유결합. 그래서 1단원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요, 일단 1단원이 지금 끝나요. 공유결합을 배우면 우리가 공유결합으로 마지막으로 1단원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몇 단원을 배우냐면 2단원이 아니라 같이 이제 3단원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3단원 먼저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공유결합이 뭔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공유결합.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결합은 결합이에요. 그럼 결합의 목적이 뭐였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온결합을 배울 때 결합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결합의 목적은 뭐다? 이온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결합의 목적은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뭐 이온 결합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은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뭐 NaCl 같은 원소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NaCl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Na라는 녀석하고 Cl이라는 녀석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Na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즉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죠? 하나 있습니다. 한 개.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한 개 있고요. Cl 같은 경우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죠?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7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총 7개 존재해요. 이렇게 7개 존재하더라. 그럼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얘들아 Na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하기가 쉬운 거야? 전자를 잃기가 쉬운 거고 Cl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Na 같은 경우는 한 개에서 몇 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최외각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0개. 아예 껍질을 벗겨버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Cl 같은 경우에는 7개에서 8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야 안정해지니까. 그러면 서로 지금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Cl로.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게 우리가 보다 NaCl, 즉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럼 공유 결합은 일단 목적은 똑같다 그랬어요. 결합의 목적은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럼 공유 결합이 어떠한 방법으로 안정한 상태가 되는지를 봐야겠죠. 일단 공유 결합의 정의부터 써보시면은 공유 결합의 정의는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면 그거를 우리가 공유결합이다라고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고요. 자, 결합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결합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공유결합 물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유결합 물질. 굉장히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물이죠. 바로 물 분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 분자의 화학식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물 분자 뭐 쉽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H2O죠. 자, H2O라는 물 분자가 있는데 이 H2O라는 물 분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얘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가 몇 개?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가 결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결합 자체가 공유 결합이라는 건데요. 왜 공유 결합이고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산소 원자 핵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산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수소는 알다시피 1번이고요. 그럼 당연히 산소의 전자의 개수는 총 8개가 되고 수소의 전자의 개수는 1개가 되겠죠. 그럼 일단 산소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산소는요. 일단 원자 핵부터 그려볼게요. 원자 핵은 8번이니까 가운데다가 8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층에 전자가 몇 개 존재하죠? 전자가 2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 2개를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 다음 층에는 전자가 몇 개 존재하겠죠? 전자가 몇 개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6개 존재해야겠지. 왜냐면 전체가 8개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맨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산소 원자예요. 요게 산소 원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볼까요?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플러스 1이죠, 원자 핵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딱 하나 들어있는 경우가 바로 수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H2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를 2개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결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 2개 있고요. 산소 원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일단 산소 입장에서는 어때요? 산소 입장에서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되죠? 산소 입장에서는 6개가 지금 최외각 전자예요. 쌤이 얘기하는 최외각 전자 또는 뭐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8개지만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는 맨 바깥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 녀석들을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그럼 이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단 말이야. 근데 몇 개가 돼야 되지? 우리가 안정한 상태가 되려면 6개에서 8개가 돼야 돼요.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2개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2개가 더 필요한 거지, 그지? 그럼 수소 입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수소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 수소의 입장은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1개 있죠. 딱 1개 있어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8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2개예요. 그래서 얘는 2개만 되면 안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소의 입장은 8개가 돼야 되고 수소의 입장은 2개가 되어야만 안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합을 어떻게 하냐? 자, 수소가 산소한테 쭉 다가가서 야, 나는 지금 전자가 하나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랑 같이 이렇게 쌍으로 묶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요렇게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당차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수소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도 똑같아. 얘도 갑자기 산소한테 다가가더니 야, 너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랑 내 전자 하나랑 같이 그냥 우리 공유하는 걸로 만들어 버리자. 너랑 나랑 같이 공유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묶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총 전자가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에서 지금 수소가 지금 같이 공유하자고 돼 있는 전자가 2개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8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수소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산소가 갖고 있는 이 전자 있죠? 산소가 갖고 있는 요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수소 입장에서도 2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각자의 니즈를 맞춰주는 요거를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도 2개가 필요하고 수소 입장에서도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한다. 공유 전자쌍을 가지면서 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결합. 이거를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공유결합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유전자쌍을 만들면서.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필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우리가 공유결합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간단합니다. 공유결합의 종류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중결합. 이중결합.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삼중결합. 그래서 총 3가지 결합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단일 결합은요, 예를 들어서 뭐 F2, 플로린이 2개 결합한 경우, 요런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단일 결합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공유전자쌍 있죠, 아까 배운 공유전자쌍. 그게 몇 개가 되는 거냐면,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2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F는 몇 번이죠? 플로린 같은 경우는 아까 산소가 8번이었잖아. 그래서 바로 9번이죠. 그 다음이니까. 그래서 플로린이 2개가 결합을 하는 건데, 플로린은 플러스 9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 다음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전자 껍질에 7개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 9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맥시멈은 아니고 7개니까 하나 부족한 상태네.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가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지금 2개 있다는 얘기인데, F2라는 얘기는. 그럼 F2라는 얘기는 요렇게 똑같은 플로린 2개가, 아이고, 똑같은 플로린 2개가 결합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서로 하나씩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유전자쌍이.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져 갖고, 야, 너가 갖고 있는 전자쌍 하나를 나랑 공유하자.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전자 한 개, 내가 갖고 있는 전자 한 개를 이렇게 공유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8개를 만족할 수 있고 나도 8개를 만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걸 우리가 단일 결합, 공유전자쌍이 1개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 같은 경우는 O2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산소죠,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냐면 2개예요, 2개.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전자쌍이 몇 개다? 얘는 2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산소가 2개 있는 거기 때문에 8번이 2개 있는 거죠. 8번. 원자 번호 8번이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당연히 2개. 그 다음 전자 껍질에 6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럼 똑같은 거 2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요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을 어떻게 하냐면, 산소는 몇 개가 돼야 되죠? 안정해지려면 8개가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6개입니다. 그럼 몇 개가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1개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가까워져서 공유전자쌍을 몇 개를 형성을 해야 되냐면 2개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요렇게 공유전자쌍을 형성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공유전자쌍이 2개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이다. 자, 그럼 마지막 삼중결합 같은 경우는 N2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N2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냐면 3개입니다. 공유전자쌍이 3개. 그래서 얘는 뭐 안 그려봐도 알겠죠? 이 공유전자쌍 요렇게 돼 있는 공유전자쌍이 총 3개가 만들어지는 결합이다. 그게 삼중결합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의 종류는 이렇게 총 세 가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있다. 이렇게 개념 알아봤고요. 자, 그럼 공유 결합은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제대로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온 결합과 그리고 공유 결합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부터 한번 특징들을 살펴볼 건데요. 어떤 성질을 좀 알아볼 거냐면 이온 결합에 있어서 용해성을 첫 번째로 볼 거고요. 용해성이 무슨 뜻일까? 용해성이라는 거는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로 볼 거는 용해성. 두 번째로 볼 거는 전기전도성을 볼 겁니다.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전기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알아볼 겁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 그러니까 끊어지거나, 그러니까 결합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볼 게 전성과 연성.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끊어지느냐,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합의 예. 결합의 예시를 한번 볼 거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용해성이 어떻게 될까요? 용해성이라는 거는 물에 녹는 건데 이거 딱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결합이 뭐가 있냐면 일단 NaCl이 있거든요. NaCl이 뭐야? 간단하게 소금이에요, 소금. 자, 소금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잘 녹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애들이다. 그래서 용해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온 결합하고 비교했을 때는 용해성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좀 써놓도록 합시다. 예외. 어떤 예외들이 있냐? 첫 번째로 HCl 염화수소죠.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죠.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O6라는 포도당. 요 녀석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전기전도성 봅시다.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성, 즉 전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인데 그 자체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없지만 물에 녹거나 액체 상태, 즉 액체 상태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잘 통합니다. 수용액 상태에서는 잘 통한다. 자, 이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일단 이온 결합이 전기전도성이 수용액 상태에서 왜 높은지를 한번 여기다가 그림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비커를 하나 준비해 볼게요. 비커에다가 NaCl을 넣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이 쫙 녹아 있어요. 물이 있고 NaCl은 평상시에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이렇게 Na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Cl 붙어 있고 Na 있고 옆에 Cl 붙어 있고 약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고체 상태의 NaCl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를 물에 녹이잖아. 물에 녹이면 얘네가 Na는 무슨 성질을 가져요? Na는 플러스죠. 근데 Cl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딱 녹였을 때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딱 놓잖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전기 칩을 여기다 두면은 플러스 극에는 당연히 CL이 막 쫓아갑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CL이 여기 쫙 이렇게, 그리고 NA는 마이너스를 따라가겠죠. NA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NA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 매우 잘 통해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매우 잘 통한다는 거.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잘 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로는 없으나. 그 다음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얘도 예외가 있긴 해요. 대체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 통하지 않은.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기가 통하려면은 이런 전하를 가진 원자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온들이. 그러니까 이온들이 존재를 해야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공유결합 자체가 어떤 결합이야? 공유결합 자체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녹는 점 끓는 점은 뭘까요? 녹는 점 끓는 점은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온 결합의 정의가 뭐야?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인력에 의해서 생성된 결합이거든요. 인력에 의한 결합.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전기 전도성을 띠는 녀석과 마이너스가 띠는 전기 전도성을 띠는 녀석이 결합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단단히 잘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잘 딱 붙어서 돼 있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도 굉장히 높아요.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상온에서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 의한 결합이기 때문에 되게 높아요. 녹는 점 끓는 점이. 그래서 결국에는 상온에서는 대부분 고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도 어때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잖아, 소금. 그지? 그 다음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 상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그러니까 20도 이런 얘기를 2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온에서 대부분 어떻게 있다? 대부분 액체 또는 기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 볼게요. 전성과 연성은 공유결합에서는 보지 않을 거고, 이온결합에서 좀 특징적으로 갖는 게 있는데, 이온결합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죠? 이온결합 물질은요, 양이온을 띠는 녀석과 음이온을 띠는 녀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음이온을 띠는 녀석, 양이온을 띠는 녀석,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거든요. 이온결합 물질 자체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쫙 쌓여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구조를 띠고 있는데, 여기다가 충격을 한번 줘보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요 두 줄에다가 힘을 쫙 가해서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가 밀리겠지. 그러니까 위에 두 줄은 똑같아. 위에 두 줄은 똑같은데 아래 두 줄이 왼쪽으로 밀리는 거야, 한 줄. 그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밀리겠죠. 힘을 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내 버린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을. 이렇게 힘을 줘갖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마이너스랑 옆에 친구처럼 달라붙었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마이너스랑 달라붙는 순간 뭐가 발생해요? 바로 청력이 발생하죠. 야, 옆으로 꺼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청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됩니다. 얘가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주면, 그러니까 좌우 또는 위아래로 힘을 줄 경우에 쉽게 어떻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부서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성과 연성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에서 쉽게 부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온 결합에서의 성질이에요. 공유 결합은 따로 전성과 연성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합의 예.
결합의 예 요것만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표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세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비교한 이 표는 잘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한번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쌤은 이렇게 구분만 해놓게 이쁘게 잘 한번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온결합의 예. 얘는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 이온결합의 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아까 쌤이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NaCl이 있죠.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소금으로도 쓰이고 식염수로도 쓰이고 뭐 되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2번 거기 쓰는 식염수 같은 데에 이제 NaCl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염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CaCl2 얘는 뭐냐면 습기 제거제. 습기 제거제. 또는 어디서도 많이 쓰이냐면 제설제로도 많이 쓰여요. 제설제. 그러니까 눈 녹이는 데 쓰이는 그 CaCl2. 그 다음에 CaCO3. 얘 같은 경우는 달걀 껍데기예요, 그냥. 달걀 껍데기 성분이 CaCO3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 껍데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NaOH 수산화 나트륨이죠. 얘 같은 경우는 비누랑 세제의 원료예요. 비누 또는 세제의 원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NaH 그 다음에 CO3. 이 녀석은 베이킹 파우더의 원료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자, 여기까지 이온결합 물질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로는 H2O. 뭐죠? H2O? 물이죠. 그 다음 H2O 다음에 C6, H12, O6. 이게 뭘까요? 포도당입니다. 너네 포도당 주사 같은 거 알지? 그 다음에 CH4, 메탄, 메테인.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핵산. 요 정도가 공유결합 물질인데요. CH4는 그냥 가정연료, 그냥 뭐 도시가스의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 또는 뭐 소방구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소방구 대부분이 메테인이에요. 그 다음 단백질은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죠.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 핵산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 DNA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단위체가 되는데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합의 예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어떤 결합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3단원을 바로 나가진 않고요. 아마 1월 동안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개념을 더 쓰신 다음에 문제풀이 할 거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